안녕하세요. 초헬프코치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비만 인구 증가로 인해 역류성 식도 질환 환자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장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를 역류하여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이며 운동 부족, 야식, 흡연 등 부적절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면 음식이 식도를 통과할 때 불편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속에서 신물이 올라와 헛구역질이 나며 또 가래가 끼어있는 느낌이나 헛기침 등도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와 달리 오랫동안 쉰 목소리를 낸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환절기에 목소리가 쉬면 감기로 의인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천식, 후두염, 드물게는 식도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해 역류성 식도염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역류성 식도염 없애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수면무호흡증 개선하기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역류성 식도염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구강호흡을 하면서 호흡이 멈추었을 때 위산이 역류해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조사한 결과 위식도 역류를 동반하는 환자는 74%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중 심하게 코를 골면서 호흡이 자주 끊어지는 수면무호흡증이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특히 암 환자가 수면무호흡증으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암세포는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결국 새로운 혈관이 계속 만들어지면 암세포 확산을 촉진하게 되며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뇌와 심장에 산소 공급이 저하되면서 암뿐만 아니라 두통, 치매,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심장발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시에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보다 연구개나 혀 같은 연조직이 아래로 처지는 것이 덜하기 때문에 수면 자세를 바꾸게 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과체중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만큼 과체중 환자에게서 체중 감소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수면 무호흡증을 단순한 잠버릇으로 간과하고 방치하면 30에서 40대의 젊은 나이에도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잦은 코골이, 과도한 주간 졸음, 수면 중 호흡 장애 등이 있는 경우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복부 비만 줄이기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비만이나 복부 비만의 경우 발병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복부 둘레를 쟀을 때 성인 남자는 90cm, 성인 여자는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으로 보는데 논문에 따르면 내장 지방 정도를 4단계로 나눴을 때 내장 지방이 거의 없는 정상 단계에 비해 내장 지방이 가장 많은 단계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1.6배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복부 비만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것은 복압이 높아져 위에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위식도 관략근이 느슨해지며 내장 지방이 많으면 위장이 눌려 산과 음식물이 올라오기 쉽고 염증 물질 등이 증가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체중 감소는 역류성 식도염 예방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및 대사성 질환의 위험 요인 역시 감소하므로 여러 의미에서 체중 관리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도 높은 운동하기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건강검진을 통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18만 2,409명을 대상으로 운동과 역류성 식도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소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운동 강도는 어떠한지에 따라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 위험이 달라졌는데 특히 운동 종류와 관계없이 주당 2.9시간 이상 운동을 한 경우 그보다 적게 운동한 사람보다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낮았으며 이러한 효과는 운동 강도에 따라서도 달라졌는데 느리게 걷기 등 저강도 운동과 비교했을 때 빠르게 걷기나 테니스, 수영 등 중등도 운동이나 달리기, 축구, 에어로빅 등 고강도 운동처럼 더 격렬하게 움직일수록 위험도도 더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운동이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뚜렷하므로 역류질환으로 고생한 환자라면 운동량을 늘리거나 운동 강도를 보다 세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하루 30분 정도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5일 정도 하면 위 배출 기능을 촉진시켜서
위 내용물을 줄여줌으로써 역류 증상을 막을 수 있고, 또 운동은 횡격막 근육을 강화해 위산 역류 방어막 역할도 합니다. 네 번째는 식후 바로 눕지 않기입니다.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위식도 건강에 큰 해가 됩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관략근이 존재하는데, 하부식도 관략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도록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부식도 관략근은 음식을 먹거나 트림을 할 때만 일시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식사를 하고 바로 눕게 되면 일시적으로 하부식도 관략근압이 낮아져 관략근 기능이 저하됩니다. 때문에 위의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어 식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며, 위에 음식물이 있는 상황에서 몸이 수평이 되는 상황은 역류를 유발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바로 눕는 습관 중에서도 우측으로 눕는 자세에서 위산이 더 역류하게 되며, 눕더라도 최소 30분 이후에 베개나 쿠션, 이불 등을 이용해 상체 부위를 약간 높게 하면 역류 현상을 줄여줘 통증을 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후 30분 후에 무설탕 껌 씹기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속쓰림 증상으로 고생할 때 껌을 씹으면 증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와 식도 역류 증상을 앓는 사람에게 점심 식사 후 30분 동안 껌을 씹게 했더니 식도 산성도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속이 쓰린 증상 역시 3시간가량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껌을 씹으면 위가 음식물과 위산을 밑으로 내보내는 운동을 더 많이 하게 해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며, 껌은 침의 분비를 자극하는데 침은 소화관에 축적되는 위산이 씻겨 내려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의 안 좋은 음식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사람이라면 뭘 먹어야 좋을지보다는 뭘 먹지 않으면 좋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려면 위와 식도 사이 관략근을 느슨하게 하는 술, 삼겹살 등의 섭취를 주의해야 하며,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커피, 맵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위산의 농도를 높이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며, 뱃속에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되면 위벽에 자극해 위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카페인은 하부식도 관략근을 자극해 위산과 음식물이 역류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의 경우 아무리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더라도 음식물 섭취나 입술질에 의한 치아마모의 속도가 일반인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으로 역류한 위산은 가장 닿기 쉬운 아래쪽 어금니 부위에서부터 손상이 오기 쉽고, 위산은 범랑질뿐만 아니라 치안 안쪽의 상아질도 손상시켜서 이로 인해 충치가 더 잘 생기게 되고 퍼지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경우는 내과적 치료와 함께 치과에서도 치아 부식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문제가 발견되면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고, 또 약을 복용해도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재발하므로 오늘 전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역류성 식도염이 싹 사라지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